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합격 노트는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제 카페 제 밴드에서 다운받으시고요. 오늘은 62페이지 우측에 이제 2번 제3자에 대한 대항력부터 상인법도 대항력 우선매 조건, 최우선매 조건이 있어요. 내용은 주임법과 똑같아요. 다만 이제 그 요건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대항력 건물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이에요. 주임법은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잖아. 상인법은 건물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 그러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생기고, 그럼 이제 대항력이 있으면 그 내용은 똑같아요. 건물주 바뀌었을 때 새로운 건물주가 나가 안 나가는 거, 그리고 그 새로운 건물주에게 보증금 내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확정일자, 우선매주권, 경매, 공매, 주로 이제 경매에서 누구보다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 그런 내용은 똑같다고요. 다만 확정일자 받는 장소가 관할 세무서장, 주임법은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공증인 넓게 인정이 되고, 상인법은 관할 세무서장. 그리고 이제 보증금 중 일정액, 그러면 최우선 매주권, 경매, 공매, 주로 이제 경매에서 선순위, 다른 담보물권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선순위가 포함되니까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 보증금 중 일정액, 그러면 최우선 매주권. 그런 내용은 똑같다고요. 그래서 상인법은 주임법과 차이점 위주로만 보시면 된다. 자, 2번 제3자에 대한 대항력에서 동그라미 1번 취득요건이자 존속요건인 거, 그런 개념 똑같고요. 요건이 건물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인 거. 물론 등기하면 대항력 바로 생기죠. 등기가 없을 때 그렇다는 거고, 동그라미 2번도 주임법 상인법 공통이에요.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거로 본다. 이게 대항력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해라. 또 양수인 범위 속에 상속인도 포함된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라고.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거로 본다. 이렇게 주임법, 상인법, 농지법도 공통이에요. 그 세 가지 법에서 이 내용이 똑같아.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거로 본다. 그래서 양수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대항력 규정이다. 이렇게. 그럼 동그라미 3번도 주임법, 상인법 공통이에요. 경매, 공매에서는 순위가 중요하잖아요.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경매로 소멸. 저당권 밑에 있으면 경매로 소멸한다. 대항력이 없어서. 경매, 공매에서만 순위가 중요하다. 그 다음 3번 우선면제권, 동그라미 1번 확정일자 어디 가서? 관할 세무서장. 주임법은 아까 넓게 인정돼 있고,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공증인 넓게. 그러면 이제 확정일자 우선매주권, 확정일자 우선매주권이고, 경매, 공매, 주로 경매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 내용은 똑같다고요. 다만 확정일자 받는 장소가 관할 세무서장. 동그라미 2번 폐업했다가 동일상호, 동일사업자 등록번호로 다시 한 거예요. 폐업했다가 그러면 대항력, 우선매주권이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동일상호, 동일사업자 등록번호. 아니요. 폐업하면 끝. 기존 대항력과 우선매주권은 상실되고 다음 날부터 새로운 게 생기는 거야. 자, 이제 질문. 폐업했다가 동일상호, 동일사업자 등록번호로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항력이 없다. OX? X. 새로운 게 생겼잖아. 다음 날부터 새로운 게 생겼잖아.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기존 대항력이 없다 그렇게 해야지. 새로운 거 생겼잖아. 그래서 그거 민법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이의제기해서 받아줬단 말이에요. 대항력이 없다 그랬는데 대항력이 있잖아. 새로운 게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물고 뜯었더니 받아줬어. 네 말이 맞아. 기존 대항력이 없는 거지 새로운 대항력은 있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막 물고 뜯어 우리는. 근데 작년에는 안 받아줬어 중개사법. 화나. 또 화나네. 집중. 어쨌든 폐업했다가 동일상호, 동일사업자 등록번호로 다시 해도 기존 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기존 거는 상실되고 다음 날부터 새로운 게 생기는 거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도 주임법, 상인법 공통이네요. 금융기관은
보증금하는 채권을 양수하면 양수한 금액이 범위 내에서 우수매수권이 승계가 된다. 금융기관만. 일반인은 안 그러죠? 일반인은 임대인 동의 얻어서 임차권을 양수받아야지. 그래야 우수매수권이 승계가 되고, 일반인은, 금융기관은 보증금 받은 채권만 양수받아도 양수한 금액이 범위 내에서 우수매수권이 승계가 되고, 주임법 상위법 공통. 4번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매주권 역시 내용은 똑같아요. 자, 동그라미 1번 경매 신청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같은 말이에요.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된다.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다.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대항 요건만. 네, 확정일자 받아두면 유리하다 그랬죠. 확정일자 받으면 우수매주권도 또 생기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 주임법 상위법 공통이다. 동그라미 2번도 똑같잖아요. 경매 공매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여기에 선순위가 포함되니까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다. 보증금 중 일정액 나오면 최우수 매주권, 경매 공매, 주로 이제 경매에서 누구보다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 아까 확정일자, 우선 매주권, 경매에서 후순위보다. 단어 보고 눈치를 채라. 예. 동그라미 3번도 주임법 상위법 공통이에요. 최우선 면제는 배당 금액의 2분의 1까지만 인정이 된다고. 소액임차인이 한 명이건 여러 명이건 상관없이. 주임법도 그랬고 상위법도 마찬가지다. 숫자만 잘 보세요. 3분의 1 x, 2분의 1. 배당 금액의 2분의 1까지만 인정이 된다. 최우선 면제는. 동그라미 4번도 주임법 상위법 공통이네요. 임차권 등기 명령제가 주임법 상위법 똑같아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됐어. 그 다음에 들어간 임차인은 뭐가 안 된다? 최우선 매주권이 인정이 안 된다. 확정일자 우수 매주권은 인정이 돼도 최우선 매주권이 인정이 안 된다.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 면제, 그게 최우선 면제. 그래서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 이게 최우선 매주권 인정이 안 된다. 그런 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는 주임법 상위법 공통. 차이점이 63페이지 좌측 상단의 동그라미 5번이에요. 자, 소액임차인을 판단할 때 주임법은 서울에서 1억 6,500만 원 이하, 그러면 5,500만 원까지. 상위법은요, 서울에서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만 원까지. 상위법은 무려 1억 원이나 낮아. 금액이 낮다고. 그건 그렇게 큰 차이점이 아니야. 왜냐면 요 금액들은 자주 개정이 되니까요. 자, 이제 중요한 차이죠. 주임법은 그냥 보증금. 상위법은요, 환산보증금. 금액도 낮은데 환산보증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60만 원. 그러면 환산보증금은요, 월차임, 월세에다가 100을 곱하는 거죠. 6,000 더하면 7,000. 환산보증금은 7천만 원이에요. 6,500만 원 초과됐네? 최우선매주권 인정이 안 돼요. 이 보증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환산보증금으로 판단해요. 상위법에서는 환산보증금으로 소액임차인을 판단한다. 웬만하면 상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최우선 면제는 못 받아. 그 이유가 금액도 낮은 것도 있지만 환산보증금이니까. 주임법은 그냥 보증금이에요. 적용이 잘 돼. 상임법은 환산보증금. 금액도 낮은데 환산보증금이니까. 1,000에 60만 원짜리 상가가 그렇게 비싼 상가가 아니잖아. 근데도 최우선 매주권이 인정이 안 된다니까요. 그 이유가 환산보증금. 됐나요? 그렇게. 그게 차이점. 그 다음 5번 기타에서 동그라미 1번 최단 존속기간 1년이죠. 상위법은 1년 나오면 밑줄 그어놓고 임대인은 빼박 1년. 짧은 거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임대인은 빼박 1년이라고. 6개월로 했을 때 임차인은 6개월 주장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안 된다고. 빼박 1년. 주임법은 임대인 빼박 2년. 그럼 농지법은요? 임대인 빼박 3년. 그건 아니라 그랬지. 농지법에서 임대인 어쩔 수 없을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짧은 거 주장할 수 있잖아요. 농지법에서는 군대 간다고 해서 2년 하고선 2년 주장할 수 있다고. 군대가 3년이 아니니까 2년 하고선 그렇게. 농지법에서는 임대인 빼박 3년은 아닌 거다. 주임법은 임대인 빼박 2년. 상위법은 임대인 빼박 1년. 농지법에서는 임대인도
어쩔 수 없을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짧은 거 주장할 수 있다. 거기까지. 그 다음 동그라미 2번도 주임법 상위법 공통이에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았어. 그러면 존속의제. 보증금 받을 때까지 임대차가 존속하는 걸로 본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기간 끝났다고 끝 이게 아니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끝나는 거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은 계약갱신 요구권인데 자 이제 상임법도 마찬가지예요. 묵시업갱신, 계약갱신 요건 별개야.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상임법은 권리금까지도 따로 있어. 그러니까 따로예요. 말이 다르면 다른 거다. 자, 묵시업갱신은 이거는 임대인, 임차인 둘 다 멍 때린 거잖아. 계약갱신 요건은 임차인이 요구한 거고 권리금은 이제 권리금 보호 받는 거고 별개예요. 그러면 10년 제한 규정은요. 계약갱신 요건만 있는 거예요. 최초 기간 포함해서 10년. 그거는 계약갱신 요건만. 묵시업갱신은 그런 게 없어. 10년 제한 규정이 묵시업갱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없으니까 그런 게. 그래서 묵시업갱신은 11년, 12년 계속될 수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멍 때리고 있으면 계속될 수 있다고. 1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약갱신 요건만 10년 제한 규정이 있는 거다. 그리고 보세요.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먼저 했대요. 이걸 왜 한 거야?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고.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고 갱신거절 통지를 먼저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묵시적 갱신은 막았어. 그러면 계약갱신 요건은요? 행사할 수 있죠. 별개잖아. 갱신거절 통지는 묵시적 갱신에 있는 거예요. 계약갱신 요건에는 그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갱신거절 통지란 거는 묵시적 갱신을 막는 거다. 계약갱신 요건은 못 막는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별개니까.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요건 별개잖아. 그리고 10년 다 채웠대요? 그럼 계약갱신 요건 행사가 안 되죠? 권리금은요? 이거 보호받는 거지. 10년으로 끝나는 건 뭐다? 계약갱신 요건만. 권리금은 보호받는다. 아까 묵시적 갱신도 10년 제한 규정 적용이 안 됐잖아요. 10년 제한 규정은 계약갱신 요건만 있는 거다. 자, 결론.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요건, 권리금 보호 따로다. 다. 뭘 물어보나 잘 보면 된다. 이제 동그라미 3번. 임차인이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임법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임법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받아줘야 돼. 그러니까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중요한데 주임법, 상임법이 80% 똑같다고.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이 주임법은 2기, 상임법은 3기, 차임 연체한 사실만 있어도 거절할 수 있죠. 현재 연체하고 있어도 거절할 수 있고 과거에 그랬어도 거절할 수 있고 주임법은 2기, 상임법은 3기 차이점. 그리고 주임법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잖아요. 임대인, 직계 존비속 포함해서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데 상임법은 그런 게 없다고. 야, 내가 장사할 거야, 너 나가, 이런 거 안 된다고. 상임법에서는. 차이점 두 가지.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래서 그 동그라미 4번에 바로 위에 보면 일부 시리즈도 주임법, 상임법 공통이에요. 자, 일부 전대래 동의 없이, 앞에 좀 적어주세요. 동의 없이 일부 전대했대요. 거절할 수 있어요. 일부 멸실 거절할 수 있어. 일부 파손 거절할 수 있어. 일부 철거 그거는 안 돼. 그 위에 보면 대부분 철거라고 돼 있잖아.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일부 철거가 아니라. 자, 이 일부 시리즈도 주임법, 상임법 공통이다. 동의 없이 일부 전대했다, 거절할 수 있다. 일부 멸실, 거절할 수 있다. 일부 파손, 거절할 수 있다. 일부 철거, 그건 안 된다.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라고 돼 있으니까. 일부 철거가 아니라 일부 시리즈들. 동그라미 4번, 최초 기간 포함해서 10년, 포함해서 10년이에요? 처음에 뭐 1년 했으면 9년 남은 거야. 그래서 10년 넘지 않으면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 10년 제한 규정이 묵시적 갱신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고. 5번. 이 5번도 상임법만 있는 내용이에요. 전대차에서 계약갱신 요건이. 여기. 주임법은 없어. 그래서 상임법에서 잘 나오고 정답으로도 몇 번 나왔어요. 자,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이제 전대차를 한 거예요. 그럼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어. 임차인이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자, 질문. 계약갱신 요건, 이게 전차인 권리예요? 임차인 권리예요? 누구 거야? 임차인 거야. 전차인은 자기 거 없어. 임차인 거 갖다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임차인 권리예요. 그러니까 직접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위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대위해서. 그것도 임차인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4년 장사한 다음에 전대차 있어요. 그럼 전차인은 6년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거라고. 임차인이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됐나요? 됐죠. 여기 이제 상인법만 있는 거다. 주인법은 이런 내용이 없다. 그 다음 6번 묵시적갱신.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는데, 주인법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인법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렇게 숫자는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주인법과 더 큰 차이점이 있어. 뭐냐면 임차인 쪽 규정이 없어. 주인법은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묵시적갱신이 돼. 상인법은 그 내용이 없다고. 임대인 쪽만 규정이 있어요. 임대인 쪽만.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된다. 임대인 쪽만. 임차인 쪽은 규정이 없다. 자, 묵시적갱신되면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그럼 임대인은 빼박 1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할 수 있다. 계약해지 통고, 통지 같은 말. 그러면 3개월 뒤에 효력 발생하고. 그렇게. 그 다음 7번 증액 청구. 주인법 상인법 공통이죠. 증액 청구만 제한이 있어요. 증액 청구할 때 5% 초과 금지, 또 한 번 올리면 1년 이내 재증액 청구 금지. 주인법 상인법 공통. 감액 청구는 제한 없다. 감액 청구는. 그래서 감액 청구가 주인법으로 한 번 나왔고 상인법으로 한 번 나왔어요. 감액 청구는 제한이 없다. 5% 초과해서 감액 청구할 수 있고, 또 1년도 안 됐는데 다시 할 수도 있고, 제한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63페이지 우측 상단에 제 1급 감염병 쭉 써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요게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적어놨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제 1급 감염병 나오면 뭐 코로나죠.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내가 임대인인데 쿨하게 깎아준 거야. 100만 원인데 야 50만 원만 내. 이렇게. 나 착한 임대인. 그럼 이제 코로나 끝났어. 이제 장사가 잘 되네. 올리려고 봤더니 지금 이제 100만 원에서 지금 월세가 50만 원이에요. 올리려고 봤더니 5% 초과 금지래. 그럼 50만 원에 5%니까 2만 5천 원. 1년에 2만 5천 원 올릴 수 있대. 말이 돼? 아, 나 착한 임대인이어서 50만 원 깎아줬는데 올릴 때 1년에 2만 5천. 아유, 그러면 그 착한 임대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흑화한다고. 드라마 보면은 막 흑화하잖아. 주인공이 막 혼잣말하고 막 눈빛 변하고 막 눈빛에 막 이글이글 흑화. 그런다고. 아니, 착한 임대인 계속 착하게 살게 해야죠. 그래서 그때는 감액 전 금액까지는 5% 초과 금지가 적용이 안 된다. 한 방에 그냥 100만 원으로 가도 된다는 얘기죠. 원래 100만 원이었잖아.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그런 내용이고, 8번은 제가 요거 환산 월차임 만드는 건데 가로놓기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주의법 할 때. 근데 상인법이 더 확률이 높아요. 나올 확률은. 자, 월차임 질환시 상인종률 제한이 보증금을 월차임, 월세를 바꾸는 거고, 환산 월차임 그거. 그래서 상인법은 연 12%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 주인법은요 연 10%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곱하기인지 더하기인지 잘 보셔야 되고, 상인법이 왜 나올 확률이 높냐면 상인법에서 처음으로 앞에 게 낮은 일이 생겼어요. 기준금리가 3%, 그러면 3 곱하기 4.5니까 13.5%, 12%, 앞에 게 낮잖아. 주인법은요 기준금리가 8% 초과되지 않는 이상 뒤에 게 낮아.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 상인법에서는 이게 곱하기 4.5다 보니까 3 곱하기 4.5에서 앞에 게 연 12%가 더 낮다고. 현재 처음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알고 있는 출제위는 낼만 하죠. 그게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서도 있지만
곱하기니까 상위법은 곱하기 4.5다. 주임법은 더하기 2%인데 가로 넣기 대비해라.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판례인데요. 상위법만 있는 판례예요. 일부 임대차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상위법에서는 도면을 첨부해야 돼요. 그래야 대항력이 있어. 주임법은 그런 거 없어요. 상위법에서만 일부 임대차면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도면 첨부해라. 10번은 주임법 상위법 공통이에요. 보존 가등기가 돼 있고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췄어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했어. 임차인은 대항력 없다고. 보존 가등기랑 본등기 사이에 꼈잖아. 중간 처분은 실효. 중간에 낀 건 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보존 가등기가 돼 있는 건 되게 위험하잖아요. 보존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중간에 낀 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임차인 대항력도 없다. 주임법 상위법 공통. 그거. 11번도 주임법 상위법 공통 판례네요. 간접 점유도 괜찮다. 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얻어서 전대차를 한 거예요. 상관없다고. 다만 전차인, 직접 점유자죠. 전차인 명의 사업자 등록이어야 돼. 상위법은. 주임법은요. 동의 얻어서 전대차 하면 전차인 명의 주민등록.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 직접 점유하건 동의 얻어서 전대차에서 간접 점유하건 대항력은 있다. 그 내용. 이렇게. 다만 이제 상임법이니까 사업자 등록인 거죠. 주임법은 주민등록이고. 그렇죠. 그 다음 12번은 계약을 해지할 때는 현재 3기 차임액을 연체하고 있어야 돼요. 주임법은 2기고 계약을 해지할 때는. 그러니까 월세가 100만 원이었어. 그러면 3기니까 300만 원을 현재 연체하고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요. 상위법은 3기, 주임법은 2기. 근데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는 과거에 그랬어도 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야. 월세가 100만 원이어서 300만 원을 연체하고 있대요. 그럼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임차인이 10만 원을 보내왔어. 290만 원. 계약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약 해지할 때 3기 차임액을 딱 연체하고 있어야 된다고. 290만 원이잖아. 계약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어요. 그때 거절할 수 있다고. 왜? 300만 원을 연체한 적은 있잖아. 그렇게. 그래서 뭘 물어보나 잘 봐라. 계약을 해지할 때는 현재 연체하고 있어야 된다.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는 과거에 그랬어도 된다.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인데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쏭빠.